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을 되게 어려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생물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만 외우라 그러면 외워.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세포가 그래서 뭐 사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사실 요렇게 써 놨는데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1번 단백질 합성이 세포가 하는 일이고 2번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한다. 호흡하는 거다. 숨 쉬는 거. 요 두 가지를 세포가 하는 거다. 근데 자꾸 내가 강조할 거야. 세포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 강조하는 게 뭐야? 계속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작은 단위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이게 되고 이게 모여서 이게 된다 하니까 '그래. 제일 작은 애가 도대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결국에는 개체와 기관과 조직들이 서로서로 연관이 되면서 가장 작다기보다는 얘가 진짜 말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지가 요렇게 인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면서 활동하는데 가장 큰 맥락이 뭐니? 음, 영양분을 우리는 만들지 못하니까 섭취를 하죠. 네. 아 근데 요거를 식물로 만약 대체하면은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안 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 일단 요게 차이점인데 식물과 동물. 어쨌거나 식물과 동물 영양분이 있으면 영양분을 섭취하면 사람은 뭘 해요? 뱃속에서 소화를 해.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하죠? 숨도 쉬어야 돼. 호흡. 근데 호흡한다는 게 뭐야? 결국엔 우리한테 중요한 산소를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거야. 그럼 호흡을 하고 소화를 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럼 우리가 먹고 살잖아. 그지? 그럼 네. 어떻게 살아? 열을 내서 막 에너지를 내고 뭔가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저번에 인제 우리 68 쪽에 단백질 얘기하면서 DNA 얘기하면서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인 머리카락, 근육, 손톱, 뼈 이런 것들이 그 고기 성분이 와서 척 붙는 게 아니고 고기를 우리가 잘게 부셔서 모로 쪼갠 다음에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아미노산이요. 그렇지. 아미노산으로 일단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합성해? 쫙 보내서 세포에서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 세포에서 근육 만드는 근육 옆에 있는 세포에서 그다음에 소화 효소를 만들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곳 세포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야? 세포에서. 그 세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야 크게. 그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을 만들어야 네가 아기 때부터 지금 너는 네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모르지만 과거를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보면은 '아이고 요만한 조그만한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매일매일 네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점점 크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럼 단백질이 표현을 뭐라 그래야 되지? 더덕더덕 그러면 좀 너무 흉측하고 단백질이 요렇게 생기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몸이 해온 일이잖아. 그러면서 네. 뭘 했어? 세포에서 단백질도 만들었지만 뭐 했어? 에너지를 내면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뜀뛰기도 하고 그다음 웃기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모든 활동을 세포에서 했단 말이야.
어떻게 세포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역할을 뭐 한다 그래요? 우리가 호흡한다고만 해. 호흡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를 타고 혈관을 타고 다 어디로 이동을 해? 세포로 이동을 해서 소화를 하면 아미노산이 쪼개진 아미노산이 또 혈액을 타고 온 몸의 세포로 가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고 또 세포에서는 산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내는 걸 다른 용어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호흡을 해서 연소하는 거야, 연소. 즉 영양분이 몸속에 세포로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막 배달이 되면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해.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야? 영양분이 꼭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 영양분이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지만 그 영양분 중에서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단위체를 쪼개서 만들어서 소화를 하면 얘도 세포로 가서 뭘 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몸을 구성한다. 근데 그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요 두 가지 역할이 바로 누가 하는 거다? 세포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소화도 얘기해야지, 혈액의 순환도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하는 배설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호흡, 배설, 소화, 순환 요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인제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 제각각 지네가 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로 결론을 내야 돼? 세포에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연소한다. 연소해. 태워. 우리가 화학적으로 또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연소. 산소랑 결합하는 건 모두 다 연소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연소라는 말을 안 쓰고 호흡한다라고만 하니까 이게 좀 맥락이 안 잡힌 거야. 우리 몸에서 막 태워. 어디서? 세포에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데 뱃속이 뜨끈뜨끈해? 그래서 막 열이 나는 거야? 사실 중학교 때 난 그런 줄 알았어. 소화해서 밥 먹으면 그걸로 에너지가 난다 그래서 '아 뱃속에서 막 이렇게 소화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열 에너지를 내는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어디로 가야 돼? 세포로 가야 돼, 세포로. 그걸 배달하는 애가 누구야? 혈액이야. 그럼 세포로 가서 세포가 막 열을 내는 거야, 양초가 타듯이. 그래서 만져봐봐. 만져보면은 온몸이 세포가 있는 온몸이 다 뜨끈뜨끈한 거예요, 체온이. 뱃속에서 열이 나는 거면 배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 열이 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뭔가 쪼끔 이렇게 불균형이 있겠지. 세포에서 근데 다 연소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척척 굳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고기가 잘게 부서져서 쭉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 세포로 가서 세포에서 또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가서 세포에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세포가 가장 작다는 애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세포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맥락을 잡고 이해하면은 훨씬 인제 관계가 형성이 잘 돼요. 그러려면 138쪽 밑에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세포막이 중요하냐?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 혈관. 그럼 혈관 옆에 세포들이 있어. 일단 혈관은 통로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혈관하고 혈관벽하고 그때 세포가 혈액하고 서로서 물건을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는 바로 요 가장자리 이게 바로 세포막이다. 그래서 세포막이 도대체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내보내는지 요거를 인제 이 아랫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포가 하는 일 위에 인제 있고 두 가지 아까 호흡하고 연소하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세포막이 그러면 뭘 만들어서 뭘 내보내고 뭐가 필요하니까 들여보내고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세포막의 인제 하는 일이야. 자 그래서 139쪽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여.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쪼끔 더 쉬워져요. 세포막을 통해서 무슨 물질이 이동해야 돼? 호흡하는 뭔가 관계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고 단백질을 뭔가 합성해서 우리가 몸을 만드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걸 여기서도 또 생각하면 자 기본적으로 호흡은 뭘 들여보내고 뭘 내보내니? 쓰레기를 만드니? 산소를 그렇지. 자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산화탄소. 그림 보세요. 여기가 세포 아니고 얘가 세포 바깥이야. 그럼 그림 봐봐. 산소가 들어와야 돼. 어디로? 세포 안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거는 여기 그림에 안 나왔는데 뭐가 나갈까?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O2와 CO2의 교환을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세포막이 한다. 근데 지금 O2랑 CO2 말고 또 누구도 매우 작은 기체 분자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자 요게 지금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는데 1번 여기에서는 기체가 왔다 갔다 하고 즉 호흡과 관련된 거니까 호흡과 관련된 기체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지금 길이 통로가 작은가 봐. 그래서 작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 요게 1 번이고 2 번은 좀 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아무래도 지금 그림 보니까 여기 구멍이 좀 크게 생겼어. 여기는 통로가 작고 여기에는 분자 크기가 큰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 요런 얘기야. 예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아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얘가 뭐로 만들어져서 나가? 단백질을 세포에서 만들잖아. 그럼 단백질이 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애가 여기서 들락날락 하는데 포도당이랑 여기 아미노산 써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여기서 뭘 만들어? 여기가 지금 세포 안쪽이 밑이니까 단백질을 밑에서 만들면 단백질이 나가야 돼. 그 단백질의 지금 통로예요. 그래서 이름이 얘가 막단백질이야. 자, 그러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생물 같은 거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봐서 알겠지만 그림, 이름, 명칭을 다 알아야 되고 생김새랑 이름이랑 기호로 표현한다면 요게 뭐냐, 요게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림이 있을 때 얘 명칭과 기능을 다 같이 그림하고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저 위에는 그러면 그림하고 명칭만 있지만 요 지금 표는 하는 일이 뭔지가 인제 나왔어. 그럼 위에 그림하고 이거랑 연결시키려면 처음에 인제 막 스트레스가 확 생기지. 아 위에 이름 그리고 아니 위에 그림 외우고 이름 외우고 그 밑에서 인제 뭔가 하는 일을 또 외우고 그다음에 또 그림에 가서 그러면 그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림으로 보고 그 숨 막히지 처음에 스트레스가 확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연결을 해줄 건데 지금 여기가 뭐가 잘못됐냐면 일단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여기까지가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애들을 써 놓은 거야.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하는 장소를 얘기한 거야. 그럼 벌써 두 가지는 다 끝났어. 근데 단백질은 뭐라 그랬어? 아미노산을 바깥에서 공급받아서 걔를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만드는 곳이 어딘지 내보내는 그 경로가 어떤지 요게 지금 이 순서대로 쭉 연결이 되는데 자 한번 읽어 보세요. 순서대로.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근데 위에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 핵,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순서가 또 좀 뒤바뀌었지 그지? 아유 좀 잘 네. 좀 해 주지.
그래서 핵이 1번이고 리보솜이 2번이고 그다음에 얘가 3번이고 골지체가 4번이고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나가고 요게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걸 써 놓으세요. 1, 3, 2, 4 세포막을 통해서 나가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애고. 그래서 외울 때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핵에서 어쩌고 저쩌고 리보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그럼 벌써 다 끝난 거야. 자, 그럼 핵 읽어봅시다. 핵은 요 가운데 여기 있는 애고 우리 앞에 그 핵산하고 DNA, RNA 그거 할 때 얘네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 핵이요.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DNA라 그랬지. 그럼 걔네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고? 아미노산을 쭈루루 연결한 아미노산을 쭈루루 연결한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목걸이가 뭐라 그랬죠? 폴리펩타이드.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 네.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 구부리고 접고 해가지고 이제 단단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네. 자, 이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 RNA가 뭔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핵 봅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 핵에. 우리 알고 있는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RNA도 있어. 여긴 빠졌네. RNA 얘기는 이제 단백질 합성할 때 얘기하려고 여기서는 이제 뺐고 핵산이 여기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리보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근데 그걸 누가 시킨다 그랬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누가 시킨다? DNA의 유전 정보 때문에 합성된다. 우리 배웠던 거야. 그래서 리보솜이 그걸 하는구나. 그다음에 소포체가 뭐야? 단백질 합성했으면 다른 부위로 운반을 해야죠. 그래서 운반하는 통로야, 통로. 어디로 가야 돼? 바깥으로 가야지. 그래야 머리카락, 근육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세포막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소포체를 지나서 간다. 그래서 소포체는 뭐라고 써 있어? 별것도 아니야.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나 알고 있는데 리보솜 단백질 만드는 데잖아. 그럼 거기서 만든 단백질을 다른 부위로 운반한대. 소포체가. 근데 어디로 간대? 골지체로 간대. 그러니까 핵에서 정보를 리보솜한테 줘가지고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소포체를 지나서 골지체 간다 이 소리야. 그럼 골지체를 지나서 어디를 가냐? 세포막으로 나간다. 그래서 세포막 보세요. 세포를 둘러싸는 얇은 막이고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리고 세포의 모양도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골지체만 안 했지. 리보솜에서 만든 걸 소포체 너무 길게 썼어. 그냥 통로라고만 써도 되는데.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든 애를 다른 부위로 지금 운반하는데 골지체로 간대. 근데 골지체는 또 뭐래? 소포체에서 온 단백질을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별거 아니야. 골지체는 누가 보낸 거를 나는 어디로 보낸다. 소포체는 누가 보낸 걸 나는 어디로 보낸다. 이런 말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이 경로만 잘 외우면 되는 거야. 한번 이해한 다음에는. 자, 그래서 골지체는 마지막에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그럼 이제 139쪽에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이제 다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애라고? 호흡이요. 호흡을 하는 애야.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고 산소가 꼭 있어야 되지.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그때 또 산소가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이거는 식물, 동물 다 이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는 액포, 엽록체, 세포벽, 요거는 이제 식물세포랑 연결된 거라서 이제 그림을 봅시다. 자, 왼쪽은 동물세포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식물세포네. 그것만 보면 돼요. 자, 식물세포는 영양분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엽록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엽록소가 있는 엽록체는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색깔 구분은 안 될 거야. 네. 그래서 동물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랑 똑같은 애가 식물세포도 있어. 똑같이 호흡을 하니까. 근데 뭔가 좀 더 길쭉한 애가 있으면 그게 엽록체고, 그다음 액포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여겨보지 않아도 돼. 근데 설명에는 뭐라고 써있니? 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하며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그 정도인데 뭐 별로 언급할 게 없는 거고. 자, 세포막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이제 물질을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데, 세포벽이 식물세포에만 있다. 세포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그 역학적 에너지 중력 배울 때 그때 했는데 기억나? 중력과 생명체, 중력과 지구 시스템과의 연관관계 하면서 그림에 나왔었어. 세포벽은 식물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동물은 모양 유지 안 해줘도 돼. 동물 세포는 어떻게 생겼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땡글땡글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지의 혈관 옆에 있는 세포라고 쳐. 네가 너무 사막에서 만약에 이제 불시착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물도 못 먹고 영양분도 못 먹었어. 그럼 이제 이 세포가 어떻게 돼? 세포가 쪼그라들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공급이 안 되니까. 혈관도 혈액도 뭔가 뭐 건조해지겠죠. 수분량이 적어지겠지. 그럼 이 전체 부피 자체가 어떻게 돼? 작아져요. 쪼그라들어. 지금 그러면 139쪽 한번 가보자. 자, 여기 동물세포 보세요. 동물세포. 지금 동물세포가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지금 동물세포 중에서 특별히 적혈구를 하나 이제 특별히 갖다 놓고 설명을 했어. 그런 캔디 모양으로 된 게 저게 진짜 보통 적혈구야. 근데 왼쪽 거는 A는 통통해진 거예요. 왜?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완전히 뺑뺑한 적혈구가 커진 경우고, 오른쪽은 쪼그라든 거야. 그럼 얘는 뭐니?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 사막에서 물 못 먹고 영양분 못 먹은 애가 저런 식으로 쪼그라든. 이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크기를 별로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서 신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식물세포는 봐봐. 식물세포는 그러면 돼, 안 돼?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뭇잎이 있는데 수분이 빠지면 나무가 쪼그라들고, 수분이 많아서 빗물이 많고 물을 많이 먹은 날은 갑자기 이렇게 크고 커질 수 있니? 식물세포가? 안 되죠. 이렇게 신축성과 융통성이 있는 건 아니야. 벽이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물이 만약 빠져나가는 사막에서 엄청나게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세포막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작아지긴 해요. 작아지지만 세포벽하고 요 두 번째 칸이 세포막이야. 가장자리에 있는 네모 칸이 세포벽이고, 요 안에 있는 빨간 걸로 하자. 안에 있는 요 내용물과 그 가장자리가 세포막인 거야. 그럼 물이 없어지면 차라리 쪼그라들긴 해, 얘네도. 쪼그라들지만 세포벽은 모양을 유지해. 그럼 결국 뭐야? 세포벽 가장자리에 있는 애와 이 안에 있는 세포벽과 플러스 가운데 있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원형질이 쪼그라들고 세포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네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지언정 세포벽은 모양을 유지하니까 잎사귀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는 거지, 물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물이 다시 들어오면 통통해지고. 그래서 만약에 잎사귀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근데 너무나 물이 없어져 가지고 얘가 진짜 파삭하게 말랐다. 그러면 되게 얇아져. 얇아지면서 뭔가 투명하게 이렇게 쪼그라든 느낌은 있는데 모양은 그대로야.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원형질이 오른쪽에 있어. 원형질. 근데 내가 줄 안 치라 그러면 안 쳐도 괜찮겠어? 복습 잘 할 거야? 네. 그래. 선생님 바쁘니까 그냥 막 한다. 선생님이 줄 치거나 이렇게 강조한 거는 체크하세요. 네. 세포에서 생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이 원형질인데, 이 원형질이 안에 있는 그 내부 구조를 다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야? 이게 바로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하고 원형질 합쳐져 있는 애들이 물이 빠져나가면 쪼그라들어.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 요 빨간 게 쪼그라들었잖아. 세포막하고 원형질 합친 게. 그리고 가장자리 여기 세포벽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공간이 생겼죠. 안에 있는 내용물과 세포벽이 떨어지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길지언정 세포 크기가 줄어들진 않는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이렇게 세포벽이 모양을 유지해주고, 동물세포는 이렇게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 세포벽인데, 이거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고 세포 보호를 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그리고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요걸 한번 식으로 써보면 CO2 더하기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하지? H2O. 그 다음에 여기에 빛 에너지가 있어야 돼. 태양 에너지가. 그럼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뭘 만들어? 포도당.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 포도당 화학식 선생님이 그때 화학 반응식 쫙 할 때 외우라 그랬는데. CuH12O6. 그렇지. C6H12O6이 생기고, 광합성 때 생기는 노폐물 또 하나 뭐 생겨? 왜? 광합성은 뭘 만드는 거야? 영양분을 생성하는 거야. 생성. 영양분을 생성하는 건 식물만 하고 동물은 안 하는데, 그러면 식물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거꾸로 하는 거지. 이렇게 영양분을 산소랑 결합시키면 이게 바로 호흡하는 거야. 또 연소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노폐물이 바로 우리 이산화탄소 맨날 생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폐물이야. 왜? 우리는 항상 생명활동을 하면서 뭘 하니까? 호흡하고 연소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영양분을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섭취하는 거고. 그래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또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 두 가지를 다 한다. 그래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호흡을 할 때 어디에서 한다? 세포 미토콘드리아. 해봐, 말해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 그 다음에 식물은 근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지가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서 한다? 엽록체요.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뭘 한다? 호흡하고 에너지를 연소하는 거 말고 이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단백질은 어디서 만든다? 한 군데만 콕 찍어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리보솜이요. 그렇지, 리보솜에서 만든다. 호흡은 어디서 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 한다. 옳지, 그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물질들을 세포가 하는 물질들을 이제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이제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아까 잠깐 봤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가 있다 이제 배웠어. 자,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인지질은 말 그대로 지질이야, 지질. 지질은 지방으로 구성된 뭔가 지방 성분이란 뜻이야. 그럼 우리는 지방은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래서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하고 친해.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니야, 그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하고 지방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왜 안 지워지니? 다시 할게. 다 지워. 자, 인지질은 지질이란 뜻이고 이거는 지방하고 가까운 애라서 지용성 물질과 친해. 그 얘기는 반대로 뭐야? 수용성 물과는 안 친해. 그래서 자, 세포막을 보면 인지질은 이중으로 돼 있어. 이중이 뭐냐면 요렇게 봐봐. 요렇게 성냥같이 생긴 애가 위에 한 겹이 있고 아래도 한 겹이 있어. 요렇게. 뭔지 알겠어? 성냥 보면은 왜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막대기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겹이 쫙 있고 밑에는 거꾸로 성냥 그 동그라미 부분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이중층으로 돼 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인지질이야. 인지질 이중층. 그럼 얘네는 지방하고 지금 친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애를 얘네가 통과시키는 애를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좀 연관성 있게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다. 이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다. 지금 뭐야? 보라색으로 된 게 막단백질인데 얘네가 부분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죠. 그렇게 관통하고 있거나 파묻혀 있다 그런 소리야. 자, 그래서 인지질 구조를 보면 성냥 머리 꼭대기 같이 여기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한 성분이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이제 지방하고 친한 부분이라서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다. 이렇게 요거는 참고만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마주 보면서 이중으로 뭐 이루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구조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이제 알면 돼. 세포막은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내보내고, 근데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얘랑 무슨 똑똑해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누구는 보내는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는 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자기가 이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139쪽에 자세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크게 분류하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하는데 이 삼투는 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원리를 얘기한 거고 확산은 다른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확산이라고 얘기해. 그럼 확산은 크게 보면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지가 알아서 이동해요. 예를 들어서 세포 안이 여기야. 그럼 바깥이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어디가 많겠어? 바깥에가 산소가 많고 안에는 별로 없어. 왜? 안에는 산소를 소모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세포 안쪽에는 CO2가 자꾸 만들어지는 애야. 그래서 O2가 별로 없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많고 지금 O2는 바깥에 많아. 그럼 이렇게 그 태생적으로 얘네가 많은 장소가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얘네는 별로 양이 적게 있는 곳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이거를 확산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는 바깥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온 거니까 바깥에가 많아. 안에는 적어. 그럼 알아서 들어간다 이거야. 본능적으로. 그럼 들어간 산소가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후 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항상 이산화탄소는 적어. 하지만 세포에서는 호흡을 계속하는 애라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안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바깥보다. 그럼 얘가 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모자란 쪽으로 이동한다 이 소리예요. 그 방법을 확산이라고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림이 보면은 세포 안쪽이 밑에 있고 바깥쪽이 위란 말이야. 그럼 산소는 안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가고 요런 그림이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막단백질을 통해서는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생기는 물질과 필요한 물질을 보면 아미노산이 바깥에 많을 거야. 우리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걔네는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오고 단백질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요거 좀 써 놓으면 안 될까? 산소랑 이산화탄소, 아미노산, 단백질은 이거를 이해하면은 금방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미노산이 바깥에 많고 안에는 없으니까 들어올 거고, 안에서는 이걸 단백질로 만들어서 막 생성을 하니까 공장이니까 만든 제품이 알아서 당연히 바깥에 단백질이 희미한 곳으로 알아서 확산해서 나간다. 이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로 움직인다 이거야. 세포막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지방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입자가 작은 기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O2랑 CO2가 교환되고,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랑 지용성 물질 지질 입자, 지방하고 친한 애들이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단백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수용성이라니까 분자가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 등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중에 우리가 이온의 교환을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전하를 띤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참고로 지금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삼투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왔다 갔다 한다.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모자라면은 또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증발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뭐냐?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정상적인 애가 가운데 그림이라 그랬어. 그럼 동물 세포가 통통해지는 경우 보자. 적혈구가 물속에 담겨 있는데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뭔가 바깥하고 안쪽하고 어디가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적혈구 안에가 물이 부족해. 그럼 농도가 지금 높아 낮아?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 안쪽이 농도가 더 높아서. 그래. 농도가 높으니까 지금 만약에 얘가 무슨 소금물이거나 설탕물이라고 하면 너무나 지금 달달하고 너무나 지금 짠 물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물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물이 필요하니까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삼투야.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여기 너무 짜다 그러면 물이 쑥 들어가는 거야. 왜? 소금이나 설탕이나 물질들보다 지금 물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경우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물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외운다기보다 지금 적혈구가 통통해진 거는 얘가 지금 너무 짜거나 농도가 높거나 설탕이 너무 많아서 물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희석해 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이 왜 빠져나갔을까? 바깥이 농도가 더 높아서. 그치, 바깥이 너무 짜. 얘는 지금 너무 싱거워. 그러면은 그 물이 지금 세포막을 경계로 입자가 훨씬 출입이 이제 가능하고 더 쉬우니까 얘가 지금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소금이나 설탕이랑 그런 애들이 물질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단 물이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삼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물이 모자란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서 세포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식물세포도 동물세포도 다 그렇게 활동하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세포는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세포 내용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